4학년 1학기 수학 교과서 150에서 151쪽 수학으로 세상보기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이는 비행기 운항 시간표를 보고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물음에 답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표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비행기가 운항을 하는 장소들은 어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일단 김해가 보이죠? 그리고 제주도, 그리고 울산, 그리고 광주, 그리고 여수 이렇게 5곳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비행기를 가장 많이 운항하는 지역은 어디인 것 같습니까? 맞아요. 색깔만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은 색깔이 나와 있는 지역은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제주도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렇다면 운항을 가장 적게 하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광주와 여수입니다. 광주와 여수는 한 번밖에 운항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제로 가서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비행기 운항 시각에서 규칙을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예를 들어 김해는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30분마다 운항합니다 라는 규칙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표를 살펴보면 김해는 9시, 9시 반, 10시, 10시 반, 11시, 11시 반, 12시, 12시 반처럼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30분마다 운항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제주도의 규칙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주도가 9시부터 12시 반 혹은 1시까지 몇 번을 운항하는지 또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요. 일단 9시에 한번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9시 20분에 출발하고요. 9시 40분, 10시, 10시 20분, 10시 40분, 11시, 11시 20분, 11시 40분, 12시, 12시 20분, 12시 40분 이렇게 운항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는 9시부터 가장 마지막 타임이 12시 40분이죠. 12시 40분까지 몇 분마다 운항을 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20분마다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제주도 같은 경우는요, 도로를 이용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배나 비행기로만 들어갈 수 있는 섬 지역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많이 운항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로 제시하진 않았지만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의 규칙을 찾아본다면 예를 들어 울산 같은 경우는요 10시에 한번 운항을 하고요 그리고 1시에 한번 운항을 하죠. 그래서 10시부터 1시까지 혹은 9시부터 1시까지 2번만 운항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수는 9시부터 1시까지 1시에만 한 번만 운항합니다.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운항시간표가 표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눈에 내용을 살펴보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도시별로 비행기 운항 횟수를 막대 그래프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 그래프로 정리하면 어느 지역으로 얼만큼 많이 가는지 조금 쉽게 알아볼 수 있겠죠? 자, 도시를 먼저 적어볼까요? 도시에는 먼저 김해,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제주, 그 다음에 울산, 그 다음 광주, 여수 이런 지역들이 있을 거고요. 운항 횟수가 몇 번인지 체크를 좀 해볼게요. 김해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번을 운행을 하네요. 그러면 우리는 0부터 시작해서 5까지 5칸이 있죠. 그럼 한 칸은 1을 의미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8번째 칸까지 이렇게 색칠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막대 그래프 공부했던 거 잊어버린 건 아니죠? 자, 이제 제주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제주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번이나 가네요. 그러면 제주는 12까지 가겠습니다. 10, 11, 12 이렇게 색칠해주면 되겠네요. 네, 꼭 삐져나왔습니다. 그래서 12까지만 가주세요. 자, 울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저분하니까 다 지우고 한번 해볼까요? 자, 울산 같은 경우는 하나, 두 번이 체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울산을 2번을 체크하겠습니다. 2까지만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 광주나 여수 같은 경우는 한 번씩만 운항을 한다고 아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칸까지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도시별로 비행기 운항 횟수가 다른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일단 제주도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죠. 관광객이 많다. 그리고 버스나 기차로 갈 수 없는 섬 지역이기 때문에 배나 비행기를 이용한 운항 횟수가 많다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광주와 여수는 왜 비행기 운항 횟수가 적을까요? 아마도 비행기로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속도로나 아니면 고속열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 운항 횟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다라고 예측할 수도 있겠고요. 비행기 운항 횟수가 많은 지역은 일단 서울로부터 조금 먼 지역이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각도를 재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아마 1학기 때 나눠드렸던 각도기가 집에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각도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 한번 각도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각도기를 가져오셨다면 각도기의 중심을 요 꼭지점에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각도기의 밑금을 요 아래쪽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선부터 해서 이렇게 각도를 위로 올라가서 읽어주면 해당하는 각도는 자, 여기는 180에서 160이라고 나와 있지만 0부터 시작한다면 0, 10, 20에 해당하는 각도이겠죠.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하는 각도는 20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서울에서 뉴욕까지 3시간 만에 가는 비행기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뉴욕까지 3시간 만에 비행기를 간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비행기는 소리가 전달되는 빠르기보다 3배나 빠르게 운항할 수 있습니다. 소리가 1초에 340m를 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행기는 1시간에 몇 킬로미터를 가는지 구해보세요 라고 하고 계산기 표시가 나와 있네요. 계산기를 이용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럼 우리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해요. 1초에 340m를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1시간에 몇 킬로미터를 가냐라고 얘기했다면 1초에 340m만큼 가니까 가는 거리에다가 1시간을 곱해주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단위는 초 단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1시간을 초로 바꿔줘야 됩니다. 1시간은 60분이고요. 그리고 1분은 또 60초죠. 그러면 60분은 60 곱하기 60 해서 3600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340m 곱하기 3600초를 이렇게 곱해주면 실제로 가는 거리가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보면 이 비행기는 소리가 전달되는 빠르기보다 3배나 빠르게 운항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계산한 거는 소리가 이동하는 거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3배가 빠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3배를 반드시
곱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얼마가 나왔나요? 저는 계산기로 하지 않고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4 곱하기 36을 하면 6, 4, 24, 6, 3, 18, 20, 3, 4, 12, 3, 3은 9, 10 이렇게 해서 1, 2, 2, 4가 나오고요. 나중에 공이 하나, 둘, 세 개니까 세 개를 붙여주면 되겠죠? 근데 아직 세 배를 안 곱했습니다. 3을 한 번 더 곱합니다. 3, 4, 12, 3, 2는 6, 7, 3, 2는 6, 3, 1은 3 해서 3, 6, 7, 2라고 숫자만 계산하면 나오고요. 0을 3개를 더 붙여주면 이렇게 되겠죠. 단위는 1초에 340m를 간다고 했으니까 미터 단위로 나왔겠네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몇 킬로미터를 가는지 구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3672000 미터로 나온 친구를요 킬로미터로 바꿔줘야 합니다. 킬로미터로 바꾸면 공이 몇 개가 지워질까요? 맞아요. 공이 3개가 지워져서 3672km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서울에서 뉴욕까지 거리는 몇 킬로미터 정도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비행기의 빠르기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방금 전 문제에서 1시간에 비행기가 갈 수 있는 거리는 3672km라고 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뉴욕까지 빨리 가는 비행기로 가게 되면 몇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3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1시간 동안 가는 거리인 3672km에 최종적으로 걸리는 시간인 3시간을 곱해주면 실제로 뉴욕까지 거리가 나오겠죠. 3672 곱하기 3을 하면 3, 2는 6, 3, 7에 21, 3, 6, 18, 20, 3, 3은 9, 2를 더해서 1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11,016km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서울에서 뉴욕까지 단 3시간 만에 갈 수 있는 미래 사회가 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이야기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뉴욕까지 출퇴근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쵸? 3시간이라면 매일매일 출퇴근하는 사람이 생긴다. 혹은 하루 만에라도 뉴욕에 방문하는 여행객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학으로 세상 보기 문제풀이를 해보았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오늘 과제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